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2차 가해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고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융업소에서 유명 가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 가수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고소에 대하여 유명 가수도 지난 1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 고소에 대하여 무고라는 맞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유튜버 양씨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에 모델로 일하던 중에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폭로하고 스튜디오 실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실장은 계약서상의 내용과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씨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은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대검찰청은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은 무고죄로 맞고소한 후 성폭력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제기한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서 형법에는 무고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조세관련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중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의 규정보다 더 중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스스로 자신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시키거나 도와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는 무고죄가 되는 것이므로 자신은 제3자의 무고행위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형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법상의 특별 권력관계에 따른 제재만이 해당되고 공법상 복무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신고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하게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로 고소를 당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게 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소가 됩니다. 그 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기관이 경고하였다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 등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야할 사실을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무고죄가 됩니다.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신고한 범죄와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실이 진실인지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나 판결을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되지는 않으며 무고죄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은 그 신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는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의 수사의 혐의 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표 발행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신고라는 사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수표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것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먼저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 내용을 조사한 조서를 고소 보충 조서라고 합니다. 통상 고소 보충 조서에
고소 사실에 대하여 정리하여 두게 되는데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 사실의 조사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도 진술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조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에 포함되고 고소장이 없지만 고소인 보충 조서에서 처벌을 요구하면서 진술한 사실도 무고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그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무고를 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백 또는 자수를 하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필요적 감면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자백은 자신의 범죄 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즉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고소한 것이어서 수사 개시 전에 고소를 취소했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위를 부인하는 사실 오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백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하여 하거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됩니다. 무고 사건으로 자신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하는 자백도 인정됩니다. 고소사건 수사 결과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것이 되므로 무고사건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면 필요적으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형사고소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으나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당하게 되면 고소인은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가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면서 첫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고소 내용 중에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밝혀져서 처벌받게 되는 수도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가 잘못되어 무고가 된다면 그 입장이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전에 이런 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무고죄로도 처벌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